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라고 불리는 사업이라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병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나마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다소 두서가 없을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의견은 아무래도 저희 사업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점 유념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용도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 설명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개념 그리고 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인 지역화폐 동배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부산시만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라고 불리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상품권이냐 화폐냐에 대해 차이가 좀 나뉘는데요. 할인과 구분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상품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한다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화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용어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는 이제 지역화폐라는 용어도 병행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둘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과거 대기업 위주, 수도권 위주의 경제 체제로 이루어진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내 소비가 악화되고 자금이 타 지역인 흔히 말해서 대기업 위주, 수도 위주로 여기로 유출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일자리도 감소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발전이 된 계기는 국가 차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예산이랑 지방 예산 지원으로 인센티브 5%에서 10%라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정부 지원 및 재정 투입을 점차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아주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전국적인 발행 규모가 20조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중단하거나 발행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2020년 들어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역화폐 사업은 사업의 예산 위주가 아닌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지역화폐 동배전, 부산의 지역화폐 동배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배전의 명칭은 부산시 상징화인 동백꽃과 화폐 전자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백전 마크인 BI는 부산시에 내에 있는 16개 구군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6가지의 색깔과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6개 구군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출시를 해서 모바일 앱 기반으로 한 카드형을 기본으로 해서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한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22년 1년 동안 2.4조 원 정도 발행을 했고요. 가입자 수는 107만 명 정도 되는 부산시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동백전에 대한 사업은 개괄적인 소개는 이렇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동백전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특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변화 속에 발전하는 동백전, 재정 위기 속 발행 규모 유지 및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국가와 지방제점이 부담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올해 2022년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이제 끝도 모르게 증가하다 보니 2022년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제 2배 이상 줄이기 시작을 했고, 보시다시피 2021년에 1018억에서 부산시에 지급된 예산이 5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의 특수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업 초반 예산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예산 지원 규모가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일반적인 수준의 예산이 아닌, 저희 올해만 보더라도 한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올해 저희가 시예산부서와 시의회 긴밀한 협의 끝에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그 정책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역외 유출 방지 효과는 지속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혜택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도 최소화했고, 사업 신뢰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BC 카드사 기준으로 지역별 역내 소비율 상승폭도 이제 타 지자체 대비 좀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드렸지만, 이 예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는 점을 올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지자체 최초 최다 운영 대행사 안정적 변경입니다. 동백점과 같이 이제 공공 플랫폼은 시민이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상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일본 공무원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굉장한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이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시민 입장에서 민원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제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2차례나 해당하는 운영대행사 안정적으로 변경을 이루어냈고, 오히려 업체 간 경쟁을 유발시켜서 타 지자체 대비 각 업체별로 우수한 장점을 발전시키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한 점을 노하우나 이런 걸 인정받아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영 대행사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존에 유지를 하고, 그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추가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이에 따른 성과로는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발행액도 바뀐 직후부터도 이제 안정적인 변경을 통해서 바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유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하고 선도하는 동백전 지자체 최초 선수군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및 유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부산시 올해만 하더라도 2조 원 이상이다 보니 그 시민들이 충전하는 그 선수금이라는 이 굉장한 자금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제 흘러가고 보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을 이제 보관하는 관리 주체가 운영 대행사냐 아니면 해당 지자체냐에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운영과 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업체에서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뭐 공무원 입장에서도 좀 편하기는 하지만 그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선수금 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단점도 부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시는 사업 초반부터 사실 해당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고 당시에는 그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대행사가 자금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가 이제 당시에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부산시만
특별히 선수금 계좌를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해당 그 권한을 받아서 저희가 뭐 선수금 사고 방지, 불안 해소, 뭐 그리고 선수금 이자 수입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사실 그 운영 대행사가 2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입찰 공고의 명시에서 시계자를 항상 저희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제는 많이 얻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모법의 지자체 자금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거 신설을 할 당시부터 저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행정기관에서도 그 법을 주관하는 기관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당 저희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자금관리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출자 협약 체결료 수익의 지역 환원 명문화입니다. 일본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소비 패턴에 있어서 이제 카드 결제로 하는 게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대부분 카드 결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백도 사업 초반 이제 사업을 확산을 위해서 그 카드형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필수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카드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백전을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의 발행 규모가 커지다 보니 해당 카드사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었고, 이에 따라서 카드사의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그런 내용의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을 근거 없이 이제 저희가 공공지자체에서 카드사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산시는 마침 이제 운영대행사 변경이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그 지속적으로 동백전 카드를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이제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원해 주는 협약을 지자체 최초로 이제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카드 발급 기간에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결제 수익을 지자체로 환원시켜서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기여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았고, 실제로 해당 정보가 퍼지면서 이제 타 지자체에도 한 지자체에서 시작을 하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부산에서 추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 단위 파급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동백전입니다. 그 동백전은 기본적인 인센티브 정책 외에 특정한 시기, 특정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시기를 구분해서 지원을 이벤트성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전통시장 지원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약화된 전통시장의 경영 환경을 이제 개선하고 활력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추석 명절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결제 시 추가 5% 캐시백 지원할 이벤트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정한 특정 업종, 소외된 특정 업종에서 결제 시에 이제 리워드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상생소비 스탬프 이벤트라는 명칭의 그 정책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그 이벤트성 정책 지원금을 주는 조건을 많이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책을 통해서 정책적 유용성도 확보를 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골목 경제를 지원한 특화 카드를 시범 도입을 했었는데요. 한 3개월간 운영을 했었고 207개 점포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해당 가맹점도 함께 자기들이 자체 할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서로 상생하는 구조의 이벤트를 추진을 했었고요. 이것도 골목 상권, 지역의 조그마한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동백전은 적재적소의 핀셋 지원 형식으로도 이제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을 하는 이벤트를 기본적인 정책 외에 곁들여서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동백전입니다.
동백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07만 명이나 쓰는 대규모 플랫폼입니다. 사실 플랫폼이 가지는 잠재력이 저희는 어마어마하다고 사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랫폼을 가지고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예전부터 기울여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소상공인 온라인 서비스인 동백몰 같은 건 온라인몰이고, 동백통의 경우에는 지역 공공 배달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확대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동백전과 결제해서 인센티브를 같이 지원을 해줘서 소비 유인 효과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동백 택시라고 해서 그 대기업 위주의 높은 가맹 수수료를 부담하는 택시 호출 앱 대신에 지역에서 공공 택시 호출 앱을 만들어서 저렴한 수수료로 이제 택시 호출 및 요금 결제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비대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 동백전이란 플랫폼을 가지는 그 홍보 효과를 이용해서 동백 드림이라는 기부 서비스도 아울러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향후 발전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현재 제가 지금껏 처음에도 강조했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제 시민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수요를 온전히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구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순환 구조라는 부분에 이제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참여형 구조를 구축해서 서로 이제 상생의 관점에서 서로 간의 장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자생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가 지금 시도하려는 거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민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미 혜택을 시민들이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은 지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러면 가맹점이 참여해야 된다. 가맹점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강연장에 그냥 참여하라고 강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각종 홍보랑 플랫폼 쿠폰 할인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프랜차이즈들 가맹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홍보비를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개별 가맹점을 접촉을 하면 아무래도 초기에 이런 혜택을 주는 가맹점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본사인 프랜차이즈 위주로 먼저 저희가 협의와 설득을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 위주로 그 산하 가맹점들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를 컨택을 하면 거기에 딸리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 가맹점들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개개별 가맹점이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거 단계적으로 먼저 부산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해당 가맹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개별 가맹점도 참여를 하려고 하실 거라고 보고, 이제 자체적으로 선할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자생적으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타 QR 결제 활성화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QR로 결제를 하면 카드 결제와 다르게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제 수수료는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이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개별 가맹점 설득을 할 때 그 점을 강조해서 QR 결제도 활성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그 사업 운영 방식 다양 아까 말씀드린 소외업종 지원 이벤트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시작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인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시민들에게 캐시백 혜택 외에도 플랫폼 자체로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인데요. 저희 동백전 플랫폼 대시민 편의성 증진 시범 사업 시행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가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동백몰, 통택시, 동백드림 이거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방향인데,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동백전이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동백전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통합 플랫폼으로 나가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상품도 있고, 그 외에 아고라라든지 봉사활동 리워드라든지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부산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 종합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을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플랫폼 사업의 성격상 기획이나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물론 제가 한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분 계좌를 지자체 계좌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 위주보다는 소상공인 참여 형태로 이끌어 나간다든지 통합 플랫폼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사업 초반에는 확실히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소개한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잘 기획을 하셔서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보다 더 완성도 있는, 시행착오를 덜 겪고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